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주중에는 여전히 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주로 주말에만 만났어요. 평일에 약속 시간을 정하려고 해도 항상 바빠서 안 된다고만 하였거든요. 혹시 이혼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유부남 아니냐고 그 남자를 의심하자 상민 씨는 저에게 기록할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적혀있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상민 씨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함께 낚시를 가자는 그의 제안에 처음으로 바다 낚시도 해보고 직접 잡은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회도 먹어보고 이젠 개봉 영화는 혼자 볼 일이 없었죠. 항상 영화 데이트는 즐거웠습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먼 길을 돌아왔던가 싶을 정도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을 수는 없는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주말에 저희는 1박으로 호텔을 잡고 강릉으로 주말에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강릉으로 향하던 중 휴게소에서 상민 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물티슈를 찾다가 조수석 뒤쪽 포켓에 손을 넣었는데 그 속에 차량용 작은 액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을 본 저는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보이며 잠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상민 씨가 아내로 보이는 여자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처음엔 전 부인과 찍은 가족 사진인가 보다 하고 다시 포켓에 사진을 넣으려는데 자세히 보니 상민 씨가 입고 있는 옷은 제가 한 달 전 상민 씨에게 선물로 주었던 셔츠였습니다.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을 내쉬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 때문에 전 부인과 만날 수 있지만 저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이인데 전 부인과 이렇게 다정히 손까지 잡고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어 보였거든요. 물론 전 부인과 왕래를 한다는 이야기도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침 핸드폰 거치대에 충전 중이던 상민 씨의 핸드폰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터치해보니 잠금 화면이 나왔지만 평소에 꺼리낌 없이 잠금 화면을 니은자 모양으로 잠금 해제하는 걸 봐왔던 터라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화를 뒤져보니 지연이 엄마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더군요. 저는 우선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실을 갔다 온 상민 씨에게 급하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며 제가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서 오늘 중으로 출근해달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를 돌려 여행을 취소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 가서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민 씨 아내 되시나요? 남편에 관해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한번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더군요. 그런 태도에 제가 오히려 더 놀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박상민 아내입니다. 그쪽은 제 남편 상간녀 맞으시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상민 씨의 아내라고 하면서요. 제가 깜짝 놀란 눈으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더니 갑자기 테이블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지더군요.
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혼이라도 해달라고 말하려고 절 찾아왔나요? 아니면 남편에게서 조용히 떠나줄 테니 돈이라도 달라고 할 셈인가요? 제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서류 봉투 속에서 사진들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상민 씨가 함께 데이트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상민 씨는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속이고 만나고 있었고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와이프가 뒷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민 씨의 아내는 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저와 상민 씨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전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며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곤 정신줄을 부여잡고 그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상민 씨가 유부남이었다면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제가 증거가 있으니까 소송에서 질까봐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상민 씨 아내에게 제가 상민 씨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설명을 했고 그간 상민 씨가 저에게 했던 거짓말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민 씨의 아내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제 말을 하나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분명 저한테 이혼했다고 했는데 주말에 자동차에서 두 분이 손잡고 다정하게 찍은 가족 사진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아,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상민 씨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고받은 톡톡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상민 씨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여주었던 혼인관계의 증명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민 씨의 아내에게 그가 위조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톡톡으로 보내줬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고받았던 메시지도 다 보라고 핸드폰을 건네주었어요. 그제야 상민 씨 아내는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 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혼자였다면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왜 날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두 분이 어떤 관계인지 여쭤보려고 만나자고 한 거예요. 혹시 이혼하고 아직도 감정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나 해서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인데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도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남자한테 한번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였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상처가 크고 그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만 상처받고 숨어 지냈죠.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한테 또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복수를 하고 싶어서예요. 저는 상민 씨 아내에게 제가 예전에 당했던 이야기를 했고 만약 상민 씨에게 복수를 할 생각이면 저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상민 씨 아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는 간단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싶었죠. 제가 주말에 상민 씨와 둘이 여행을 가면은 함께 묵은 펜션에 그 아내가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다 같이 놀러와서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시키게 하는 거였죠. 제가 상민 씨와 먼저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민 씨 아내는 가족여행을 가자고 상민 씨에게 말을 했고 예상대로 그 남자는 회사 일에 바빠서
그날 야근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에 일이 있으니 숙소까지 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숙소에 먼저 가서 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마치 커플들이 기념일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상자에 야한 코스튬 옷을 넣어두고는 마지막으로 이 순간을 못 본다면 아쉬울 테니 집에 있는 애완용 펫캠을 TV 앞에 세워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후 연락이 오더군요. 그런데 이게 다 뭐야? 아, 우리 오랜만에 같이 여행 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나 때문에 여행도 취소됐고 그래서 오늘 이벤트 미리 준비했어요. 나 헤어샵에 갔다가 8시에 도착하니까 미리 씻고 내가 상자에 넣어둔 커플옷 그거 입고 기다려줘요. 제가 없는 숙소에 도착한 상민씨에게 야한 속옷을 입고 기다려달라고 했고 상민씨는 알겠다고 하며 톡톡에 하트를 뿅뿅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기로 한 8시에 상민씨의 아내와 가족들이 펜션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상민씨는 제가 오는 줄 알고 야한 속옷을 입고 침대 위에 누워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소리를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게다가 벽에 붙어있는 저와의 사진들 때문에 상민씨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고 그것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근처 커피숍에서 이 광경을 핸드폰으로 생중계로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모든 가족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남자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복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 후 아내는 남편에게 소송을 했고 저도 그 남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민 씨의 아내와 증거 공유를 통해서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미리 알아봤는데 남자가 혼인 사실을 속여서 만난 저처럼 억울한 상간녀가 된 케이스는 재판 사례에 무죄로 판결난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명백한 증거 앞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 두 사람은 재판 승소와 함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서 남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고향 친구는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지 않냐면서 남자를 소개받으라고 했지만 전 두 번으로 족하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뒤통수 친 남자들보다 지금 함께 살고 있는 평생을 저만 바라봐주는 저의 반려견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생긴 건가 봐요. 앞으로 남은 생은 배신 안 당하고 행복한 저만의 삶을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